매매에 적용하면 개, 박, 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사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을러지고 뭐 이런다고 방송을 좀 쉬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계속 좋아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방송을 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엔벨로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엔벨로프. 엔벨로프란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여러가지 뭐 소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엔벨로프란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번 엔벨로프 교육은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은 이 엔벨로프의 강의가 선행 학습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말인즉슨 이번 엔벨로프 교육은 이 메인 DC인 이 볼린저 밴드를 위한 일종의 뭐 에피타이저, 뭐 전체 요리, 뭐 그런 교육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서 가볍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 영상을 시간 내서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매우 아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이 엔벨로프란 개발자는 매닝 스톨러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매닝 스톨러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이런 방식의 기술적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공식적인 개발자는 매닝 스톨러가 맞습니다. 이 지표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은 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란 특정한 추세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인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특정한 어떤 중심선이 있으면, 이동평균선이겠죠. 이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시장 가격의 움직임은 이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라는 일종의 가정입니다. 가정. 특히 두 번째는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저는 매닝 스톨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그 매닝 스톨러가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만들던 그 당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동평균선과, 여기 이 빨간색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1선을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21 이동평균선과 이 가격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겠죠. 살펴보니 어라? 주가가 가끔 이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항이 일어나네?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네? 그리고 돌파했다가 지지가 나오네? 저항이 나오고, 그죠? 또 돌파했다가 지지가 나오는구나.
돌파했다가 지지가 나오고 또 이탈했다가 저항이 나오는구나. 즉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시장 가격의 움직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란 특정한 추세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인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제 21선을 지금 그려놨죠. 21선은 뭡니까? 20일간의 종가평균이다. 그죠? 이 이동평균선이 특정한 기간의 종가평균이라면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엔벨로프의 핵심인 겁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가격이, 자,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가격이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 종가도 역시 이 이동평균선의 계산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동평균선이 비록 가격보다 느리더라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이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이동평균선이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시 자, 가격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 종가를 포함해서 계산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이격은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결국 가격은 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정한 범위, 그게 위로든 아래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드물게 나타난다.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원리가 100%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미친듯이 극적인 상승이나 극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지효성 때문에 느리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 순간에 분명히 엄청난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이동평균선에서 가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급격한 급등이나 급격한 하락, 그 엄청난 변동폭은 자주 나오진 않는다. 대부분은 이동평균선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극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일종의 과열이죠. 그러면 과열은 이상징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징후는 결국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매도의 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기 시세 차익이든 아니면은 중장기 수익 실현이든지 간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동평균선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격 급등을 하더라도 이 가격은 이동평균선의 일정한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이동평균선의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이제 그 특정한 범위, 이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는가, 가격이 이 특정한 변동 범위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매닝 스톨러가
자신의 이론과 실제 차트의 모습을 대조를 해보면서 그 원리를 입증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이 가운데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나 아래에 모두 일정한 범위의 선을 이동평균선과 평행하게 그려보게 된 겁니다. 이 매닝 스톨러라는 사람이 평행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동평균선과 평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겠죠.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상하 변동폭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폭과 이 폭과 이 폭과 이 폭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이렇게 그리고 평행하게 그리고 아래로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 봤을 겁니다. 이 매닝 스톨러라는 사람이. 일단 저는 이 사람 만난 적이 없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 가운데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그러니까 이 위와 아래를 똑같이 일정한 변동폭으로, 그죠? 범위를 정하고 선을 그어 보니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일정 범위를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단에서 저항, 그죠? 저항, 하단에서는 지지, 그죠? 지지. 요렇게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매닝 스톨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저 말고 매닝 스톨러가요. 아마 유레카했겠죠. 이게 뭐야? 내 이론이 맞잖아.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선, 물론 이제 매닝 스톨러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그 당시에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외환시장에서 13일 이동평균선을 위아래 변동폭 2%포인트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1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20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13일을 썼습니다. 매닝 스톨러는 13일과 26일선을 쓴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21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21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닝 스톨러가 유레카 외친 겁니다. 이거 대박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일정한 변동폭으로 넣어서 내가 평행하게 그려보니 주가가 이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상단에서는 저항이라는 말이고 하단에서는 지지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면 되잖아. 주식 정말 쉽구나. 난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거 이대로 매매에 적용하면 개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인터넷이나 어느 유튜브에서도 다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 단점, 개박살이 난다, 엔벨로프 이딴 식으로 쓰면은 폐가망신한다, 요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론 제 엔벨로프 교육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치명적인 단점을 해지하고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엔벨로프 사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